네. 자,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죠. 오늘은 우리 교재 388쪽 이 시간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의 이제 뒷부분인데 우리 FAT 1급에서는 거의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뒤에 올려 있습니다. 자, 먼저 10번 수입세금계산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수입세금계산서라 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외국에 있는 거래처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이 발행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전표의 그 유형을 어떻게 메인 매출 전표에 선택을 하고 또 어떠한 부속 서류가 필요한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있어요.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실제 수입금액과 차이가 나죠.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표준하고 실제 수입금액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 수입액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를 수입했다라고 한다면 실제 수입 자동차가 가령 1억 원짜리라고 한다면 수입금액은 1억 원인 겁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1억 원이냐?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억 원보다 더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차값이 1억 원이면 거기에 개별 소비세가 붙죠. 또 관세가 붙죠. 그래서 관세 또는 개별 소비세 또 우리나라에서 부여하고 있는 환경세 뭐 이런 것들이 모든 제세 공과가 전부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 표준하고 수익 금액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액만을 지급하고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서 회계 처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회계 처리하게 부가가치세액만을 우리는 회계 처리한다는 거고 실제 수익 금액은 별도로 미착품이라는 계정으로 정리를 하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유형을 수입 매입이라는 유형을 선택할 거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겠습니다. 부속 서류는 별도로 다른 건 없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된다. 한번 내용을 수행 내용 하나 해보겠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자, 1번 원재료를 수입하고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부가가치세 320만원, 관세 200만원 등 52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회계 처리하고 미착품 계정을 조회하여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정리를 수행하시오. 그러니까 미착품이 있으면 이제 미착품이 도착했으니까 이것을 원재료로 대체시켜야죠. 그거를 일반 전표에다가 대체 분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자, 수입 세금계산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급가액이 3,200만 원, 세액이 320만 원이다. 그래서 요 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만 우리는 여기서 하게 될 거예요. 밑에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과세 표준은 관세의 과세 가격과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본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문서의 내역을 출력한 것이다.
수입세금 계산서는 관세청 홈페이지 여기를 통하여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안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표 입력을 하는데 부가세 32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내용을 보면 부가세 320만 원과 관세 200만 원 해서 5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이걸 분계에 반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실행을 하셔가지고 3일전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 가가지고 입력을 합니다. 날짜는 8월 8일입니다. 8월 8일. 자, 유형은 매입 중에서 수입이라고 하는 55번 유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 55번 수입. 그래서 유형 55번. 자, 품명에는 원재료라고 쓰시면 돼요. 원재료. 수량 단가 알 수 없죠? 공급가액에다가 3,200만 원. 그러면 부가세 320만 원이 나타나고요. 거래처는 인천세관이 거래처가 됩니다. 전자수입세금 계산서니까 1번 전자 입력으로 해주시고요. 자, 분계는 이건 이제 원재료 분계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합으로 한 다음에 자, 부가세 대급금만 분계가 되죠. 공급가액은 별도의 분계가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에다가 또 뭐를 우리가 지급했냐면은 200만 원의 관세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200만 원은 우리가 뭘로 봐야 되냐면 원재료로 봐야 됩니다. 원재료. 우리가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다 원재료에 포함을 하죠. 그러나 부가세는 환급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원재료에 포함을 하지 않고 별도의 자산으로 보는 거고, 관세는 환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원재료로 봐야 된다. 200만 원 원재료에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리고 대변은 이 모든 돈을 어떻게 했어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대변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520만 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하고 거래처 뭐 손볼 건 없고요. 그리고 밑에 차변 대변을 확인을 해보시면 차대변 전부 일치하죠.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미착품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라는 거 있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미착품이 얼마가 잡혀 있는가를 봐야 돼요. 3,200만 원이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부가세는 관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죠, 이 공급가액에는 모든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착품이 이 금액일 리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미착품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계잔액시산표에 가가지고 8월 8일 현재 미착품을 확인합니다. 네, 미착품 재고자산에 있는데 3천만 원 있는데 이걸 한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혹시 여러 건이 합해져 있는지 모르니까 잔액을 더블 클릭하면 원장이 나옵니다. 자, 잔액이 이 거래가 하나이죠. 하나, 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8월 5일 날 원재료 수입에 의한 미착품 계정이었어요. 한 건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틀림없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미착품이 없어져야 돼요. 대변에 가야 되고, 대신에 이것이 뭐로 갔어요? 원재료가 된 거죠. 이제 미착품을 원재료로 대체시키는 분계를 일반 전표에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날짜는 8월 8일 날이죠. 8월
8일 날 차변의 원재료 153번이죠. 네, 거래처 필요 없고 저교에는 미착품을 대체시킨다는 저교가 혹시 있는지 없네요. 일단 입력을 하죠. 예, 미착품 대체 3,000만 대변이 미착품 미착품에는 우리가 타계정으로 대체한 거죠. 원재료로 대체했으니까 8번 적용 넣어주면 되겠네요. 8번 적용 타계정으로. 그래서 미착품을 원재료로 대체하는 이런 분계를 3,0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3,000만 원 입력하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에 이처럼 입력을 하시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겁니다. 합계 잔액 시장표에 가서 조회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 미착품은 잔액이 제로가 되어 있고 그만큼 원재료로 올라갔습니다. 3,000만 원이 이렇게 반영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간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밑에 수행 결과가 나왔군요. 그래서 이 수입 세금 계산서는 유형을 55번 유형으로 선택을 했고요. 네, 품명 공급가액 이렇게 해서 거래처는 인천세관으로 하고 전자세금이니까 전자 입력했고요. 그다음에 분계 유형은 혼합으로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부가세 대급금만 분계가 일어났었죠. 예,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한 관세. 그거는 원재료로 봐야 돼요. 원재료.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봐야 되니까. 그리고 대변은 현금이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 전표 8월 8일에다가 원재료 3,000만 원 자산 증가시키고 미착품 3,000만 원 네, 자산 감소인데 여기서 뭐 타계정 대체를 선택을 안 했네요. 뭐 안 해도 이거는 미착품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니까 뭐 차이가 없어서 그런데 뭐 타계정 대체해도 관계 없습니다. 미착품도 재고자산이니까 미착품이 대변에 가서 어디로 대체했다? 원재료를 대체했다. 이런 것을 그 적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적용을 했습니다. 주의! 계정별 원장에서 미착품 계정 3,000만 원을 조회하여 일반 전표 메뉴에서 대체 처리한다. 예,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계정별 원장을 바로 가는 것보다는 아까 방법대로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가지고 그 잔액을 더블 클릭하면 계정별 원장으로 넘어갑니다. 예, 거기에서 이 3,000만 원이 두 건의 거래였다 그러면 두 개로 나눠져 있을 것이고 한 건의 거래다 그러면 하나로 아까 조금 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 쪽에 전자에 이렇게 인천세관 것이 반영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건이니까 매입세액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10번 안에 포함이 돼 있다. 10번에 포함이 돼 있게 된다. 그리고 역추제에 가면 유형별로 이렇게 수입이 한 건 이렇게 유형별 과세 유형별로 여기 과세 영세 수입 구분되어서 유형별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뭐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우리가 앞 시간에서 두루두루 살펴봤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보지 않아도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자, 표류 지식을 읽어보면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불공이 바로 이거죠.
부가가치세 부담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54번 불공을 유형을 선택하면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라는 부속 서류가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공제 사유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되거나 접대비 관련되거나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이거나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지출이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이거나 금구리 거래 계좌 미사용 매입세액이다. 뭐 일반 제조업에서는 금구리 계좌하고 전혀 관계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애정신고 때는 안분 계산이라는 걸 하고 확정신고 때는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 정산이라는 걸 한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위에 있는 것은 완전히 불공이에요. 전혀 공제받을 수 없는 건이니까 이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그 안분 계산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겠지만 이 공통 매입세액이라는 건 뭐냐? 자, 불공으로 처리를 합니다. 공통 매입세액도 불공으로 처리를 했다가 안분 계산을 한다 이거예요. 자,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게 되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 바로 이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 이거나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안분 계산을 해야 한다.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안분 계산하는 거, 애정신고 때 안분 계산하는 거 연습 문제 뒤에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개월치를 가지고 다시 정산을 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은 1기 또는 2기 과세기간별로 안분 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애정신고 시 안분 계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 시 애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을 합친 금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때는 3개월치 가지고 일단 애정신고 안분 계산하고 나중에 6개월치를 가지고 확정신고 때 6개월분을 가지고 정산을 한다 이거죠. 애정신고 시에는 공통매입세액이 있었으나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확정신고 시에는 애정신고 시 적용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정산을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거래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혹시 애정신고 때 안분 계산한 게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다시 6개월치 데이터를 가지고 정산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납부세액 재계산.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서 사용될 것이므로 취득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만 안분 계산하면 부당하거나 납세자가 불리한 매입세액 공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 면세 공통사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 과세기간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감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또는 추가하는 제도이다. 재계산 조건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한 경우여야 되고 면세 비율이 추후에
5% 이상 증감이 있어야 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입세 우리 공통 매입세액 중에 고정자산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고정자산의 경우는 우리가 이 고정자산이 아닌 것은 안분계산과 확정신고 정산으로 끝납니다. 예, 고정자산 아닌 거, 원재료 같은 거 이런 거는 고정자산 아니죠.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그냥 안분계산과 정산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고정자산 하면 뭐예요? 비품이나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구 또는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이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면서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 경우에는 재계산이라는 걸 한다. 근데 재계산에 또 이런 조건이 있어요. 면세 비율이 과세기간이 바뀌면서 5% 이상 증가나 감소가 된 경우 5%가 안 되고 4%가 변했다. 그러면 재계산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재계산 조건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시험에서 아마 재계산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 편인데요. 예.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것보다 이게 가장 복잡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건물의 경우는요. 건물의 경우는 10년에 걸쳐서 재계산을 해요. 왜 10년이냐면 과세기간당 5%씩 이걸 감소를 시킵니다. 5%. 그러면 1년이 과세기간이 2개의 기간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과세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당 10%씩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면 100%. 그러니까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경우에도 재계산은 10년에 걸쳐서 한다. 다만 면세 비율이 5% 이상 변동이 일어났을 때 한다. 다음에 기타 감가상각 자산이라는 것은 건물이나 구축물을 제외한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비품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과세기간당 25%씩 삭감을 해요. 예. 그러면 1년이면 50%가 되죠. 그러니까 2년이면 더 이상 재계산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 재계산은 최대 2년까지만 한다. 2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에 대한 실무 프로세스를 보면은 매입 매출 전표에 54번 불공매입으로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러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반영이 되는데 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안에 안분계산, 정산, 재계산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자, 수행 내용 한 문제 해보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매출 전표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자, 강남마트로부터 매출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이런 것은 선물이니까 접대비, 비용 처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54번 불공으로 이걸 먼저 입력을 해볼까요? 자, 날짜는 8월 11일이네요. 8월 11일 유형은 54번 불공.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 9번. 자, 품명에는 선물 세트로 하시면 되고요.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3++ 3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거래처는 강남마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란에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해주시고요. 자, 분계는 대금을 보태보니까 외상으로 돼 있어요. 혼합 분계해야 됩니다. 외상 분계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잘 아시겠죠? 네, 차변의 계정 과목은 접대비인데
매출 거래처이기 때문에 813번 접대비를 써야 돼요. 자, 내려와서 대변에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으로 330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강남마트가 되겠습니다. 네. 부속 서류 보는 건 한꺼번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 거, 한공자동차 정비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2000cc짜리 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이건 비용 처리하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야 되겠네. 타이어 교체. 근데 이게 승용차 타이어예요.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불공제 사유가 되겠군요. 자, 8월 12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유형은 54번. 이번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3번. 분명히는 타이어 교체.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 150. 거래처는 한공 자동차 공업이 되겠고, 전자세금 1번 전자세금 계산서. 자, 분계는 밑에 보니까 이것도 외상이네요. 혼합. 원재료를 차량 유지비로 관리부 거니까 800번대 거 822번 써야 되고요. 내려와서 대변은 253번 미지급금으로 165만원 탭키. 네. 불공 두 건 54번 유형이었죠. 자,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뭔가요? 네, 이게 이제 복잡한 게 왔군요. 주식회사 대신으로부터 공통사업에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원재료니까 뭐 고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분 계산만 하면 되고, 또 확정신고 때 정산하면 되죠. 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원재료를 우리는 불공으로 일단 입력을 했다가 나중에 안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안분 계산 문제는 4번에 따로 있으니까 일단 이걸 불공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8월 13일. 자, 유형은 불공 54번. 이 불공제 사유는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이라고 5번에 있죠. 이걸로 해야 됩니다. 5번 선택. 자, 품명에는 전자부품으로 하시고, 수량 단가 지나서 공급가액이 100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대신 거래처로 해주시고, 전자세금 나는 1번 전자세금 계산서 한 다음에, 자, 분계는 이것도 외상이군요. 이건 원재료니까 외상분계 2번으로 분계하시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입금, 차변에 원재료. 근데 이거 부가세가 뭐 100만 원을 하나도 공제 못 받죠.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안분 계산해가지고 이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 분계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불공으로 했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 현재 여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안분 계산을 통해서 과세 사업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부가세 대급금 분계를 해야 된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재료에서 빼줘야죠. 네, 원재료가 대변에 가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올 것이다. 이걸 머릿속에 한번 지금 떠올려 놓으시면 조금 있다가 안분 계산 끝나고 분계할 때 여러분이 그래서 그랬지, 연계가 좀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4번에
자료가 있습니다. 공통매입 안분계산 자료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고 회계 처리를 하라. 자료 1번 공급가액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과세가 3억, 면세가 2억, 그래서 합계가 5입니다. 그러면 5분의 3은 공개받을 수 있다 이거죠. 주의, 기입력된 매출 데이터는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 이걸 강제로 입력해라는 거예요. 좀 이따 안분 계산할 때. 자료 2는 뭔가요? 매입가액 중 안분 계산 내역. 7월 1일부터 9월 30일 매입 내역. 8월 13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사용분 1,000만 원. 아까 우리 요건을 말하는 거죠. 8월 13일 1,000만 원. 요거. 지금 방금 입력한 거. 예. 이것이 공통 사용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안분 계산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2번이 뭐냐면 방금 입력한 이 매입 매출 전표 이 내용을 말하는 거고 이걸 대상으로 해서 요 비율로 안분 계산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회계 처리까지 하라 이거예요.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도 합니다. 왜냐? 원자료에서 빼줘야 되니까 대변의 원자료,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위에 전표 입력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부가세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사항이 아니라 일반 전표에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안분 계산을 하러 들어가 볼까요? 자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입력한 3건인가요?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라는 요 메뉴에 있어요. 들어가 볼까요? 네,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2기 예정 기간이었죠. 여기 넘어왔네요. 자, 하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하나는 접대비. 그 다음에 밑에 밑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자 요거는 지금 데이터가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메뉴로 가세요. 3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지금 이걸 고쳐서 여러분도 이게 입력이 돼 있나요? 네, 이걸 고쳐서 이제 입력을 할 겁니다. 고쳐서 입력을 하는데, 자, 계산식은 공급 밑에 보시면 계산식 도움말은 F2다. F2 한번 눌러볼까요? 네, 자, 1번이 뭐예요? 공통매입세 곱하기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우리 이거 1번 이거 쓸 겁니다. 공급가액 우리 데이터 그 자료 1이 매출 내역이라는 게 공급가액이에요. 그래서 1번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예요, 이게. 자, 1번. 자, 구분에 보시면 밑에 구분은 입력합니다. 인쇄시 산식명을 반영. 이 구분은 그냥 비워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과세 면세 사업 공통 매입세 입력하시는데 1,000만 원 아까 입력된 거 그거 자동으로 넘어왔어요. 네, 세액도 100만 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고치는 거예요. 총 공급가액 등 예정 사용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자료 1번에서 준 게 5억이잖아요. 5억인데 2억 4,800 7만 8천 원이 미리 입력돼 있죠. 이거는 실제 데이터가 일로 온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에서 총 공급가액이. 근데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이용하지 말고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라. 시험에서는 왜 그렇게 되냐면은 개인별로 저 매입 매출 전표가 혹시 다르게 입력돼 있으면 요 안분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항상 이렇게 통일된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강제로 여러분이 입력해야 돼요. 자, 여기다 여러분 실무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겠지만 시험에서는 채점상 여기다가 여러분이 주어진 데이터를 입력해 준다.
5억. 5억을 입력. 500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13번에는 면세 공급가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예, 면세 공급가액이라 하는 것은 거기 2억이죠. 2억. 네, 여기다 2억을 입력합니다. 200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5분의 2가 불공제 매입 내역입니다. 40만원. 그러면 100만원 중에서 40만원이 불공제니까 40만원은 원재료에 그대로 있어야 될 금액이고 60만원은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60만원에 대한 분계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60만원에 대한 분계. 자, 그래서 40만원 알았다. 이걸 저장을 딱 해줍니다. 자, 저장해 두시고 일반 전표에 갑니다. 일반 전표에 우리가 이 지금 과세 기간은 어느 과세 기간이냐면 7월부터 9월까지니까 일반 전표에 정리를 할 때는 9월 30일자 과세 기간 종료일로 정리합니다. 9월 30일 과세 기간 종료일 날짜로 해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부가세 대급금. 저교에서는 불공제분 대체가 아니라 공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8번 씁시다. 안분계산. 여기다가 60만 원입니다. 대변이 원재료에서 빼는 거죠. 원재료에 지금 1100 잡혀 있으니까 60만 원을 빼줘야 돼요. 153번. 예, 저교는 위에 거 복사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60만 원. 이 분계가 이해가 가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불공으로 하면서 원재료가 1100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60만 원은 원재료에서 뺀다. 공제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표 입력까지 되는 거죠. 3번 문제는 불공 두 건은 어디에 있어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불공 두 건 여기에 반영이 됐고 접대비 한 건, 타이어 교체 건. 그리고 요 밑에 안분 계산이 이제 바뀌었죠. 공통 매입세액 중에 40만 원이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다. 6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위에 거 45만 원하고 안분 계산분 40만 원에서 85만 원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다. 네, 저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 결과를 보고 차이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결과 8월 11일 거 54번 불공으로 해서 선물 세트 접대비로 우리 회계 처리했고요. 그리고 8월 22일 거 54번 불공으로 해서 타이어 교체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요니까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13일 거 54번 불공으로 했는데 이 불공제 사유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이라는 5번으로 불공제 사유를 선택했고 이와 같이 원재료로 1100을 잡았다가 외상이니까 대변에는 부채로 정리했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모두 전자니까 전자란에 이렇게 반영이 됐을 겁니다. 우리는 보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당연히 여러분 이해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우리가 들어가서 안분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총 공급가액 5억, 면세분 2억을 입력하니까 40만 원이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계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불공제 내역에 이와 같이 85만 원이 반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전표에 9월 30일자로 이제 그 6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니까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 처리하고 대변의 원재료에서는 빼주죠. 자산 감소, 자산 증가 등. 그리고 이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매입세액 중에 여기 16번에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 곳에 85만 원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85만 원이)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것과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역추적 내용이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 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지금처럼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한 다음에 저장해 두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조회를 해서 저장을 해둬야 돼요. 시험에서는 7월부터 9월로 이렇게 조회해가지고 작성하시오라는 말은 아니요 해서 새로 작성해야 되니까 지금 반영된 거죠. 이렇게 반영된 거를 저장. 시험에서 작성하라는 건 조회해서 저장해 두어라 이런. 네,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